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부산을 몰랐습니다. 서울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여행지를 다녀본 외국인들조차 한국을 한 번 왔다 가면 서울만 찍고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놀란 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다는 것. 단 하루를 있었는데도 다음 여행지를 이미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들이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그 부산에 딱 하루만 머물다 간 미국인 커플 유튜버입니다. Good morning from Busan. We arrived last night. We took the train from Seoul yesterday. 이 커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탔는데요. 표가 이미 매진 상태라 새로 고침을 반복하며 겨우 2좌석을 잡았고 그마저도 떨어진 좌석이었다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는 안내방송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였는데 이 커플은 기차 안이 너무 조용해서 말도 못하고 책만 읽었다고 털어놓습니다. And it was like really quiet, so I wasn't allowed to film. Like they really were not allowing people to talk, so I stayed quiet the whole time and I just read about. 외국인의 눈에 한국의 KTX가 얼마나 질서 있게 느껴졌는지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데요. 미국 열차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숙함이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이라는 겁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커플은 택시를 잡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대기 중인 택시들 틈에서 살짝 떨어져 있던 검은 승용차를 덜컥 탔던 것이죠. GPS를 직접 건네줬는데도 계속 길을 잃더니 결국 1만 원짜리 거리를 3만 원이나 청구하려 했다고 합니다. Oh, actually 30,000 won. Which, by the way, on Uber we checked, it's only 10,000 won to get here, but he charged us 30,000.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이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버나 카카오 택시로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정규 택시를 이용하면 미터기대로 정직하게 나오는 구조. 이 커플이 당한 일은 정규 택시가 아닌 비공식 차량을 탔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한국의 정식 택시 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죠.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부산 탐험이 시작됩니다. 커플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바로 감천문화마을이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을 대표하는 풍경이자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만들어낸 예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파란 하늘과 원색의 지붕들이 맞닿는 풍경은 유럽의 어떤 관광지 부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커플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카페에 앉아 그 풍경을 그대로 눈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편집 없이도 그 자체로 이미 한 편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커플이 발견한 것은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인 주인이 직접 차를 내려주며 마시는 법부터 예절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곳이었는데요. 두 손으로 잔을 받고 10초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마시는 한국 전통 방식의 차. 문화를 처음 접한 라울은 연신 틀리고 또 틀리면서도 박장대소를 하며 즐거워합니다. 찻집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라울을 끝까지 웃으며 다독이며 다시 가르쳐 주었는데요. You're getting every step wrong, babe. Okay. So you wait 10 Go, go, seconds. go. Let's do this again. Even the presentation of the preparation of the tea before pouring it was beautiful to watch and so cool and so detailed and calming and like really took your time. This place is so cool. 차를 끓이는 과정부터 붓는 방법까지 그 모든 순서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는 게 이 커플의 소감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무료로 아니 차 한 잔 값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의 찻집이 가진 진짜 가치입니다. 찻집 주인의 인내심과 친절함에 이 커플은 완전히 반해버렸는데요. 이곳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본 곳 중 단연 최고다라며 아낌없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차를 마시고 벽에 걸린 그림을 구경하고 소품들을 들여다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이 커플. 유럽의 유명 카페들은 인테리어나 위치에 집중하지만 이 한국의 찻집은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커플은 거리를 걷다가 달고나 쿠키 가게를 발견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달고나인데요. 삼각형부터 원까지 다양한 모양이 진열된 가게 앞에서 라울은 자신이 직접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나섭니다. Okay, real quick, Raul wants to show you how gifted he is. He swears that he can do this without cracking the cookie, but then he also chose the simplest one, which is a triangle. Do you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Yeah, if I follow the technique in the Squid Games. Or maybe. Uh-uh. I lost.
Oh my gosh.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제한 시간 7분 안에 삼각형 모양을 떼어내야 하는 게임에서 라울은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오징어 게임이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라며 입이 아프다고 혀를 내두르는 라울. 그 표정이 어찌나 진지한지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는데요. 달고나 하나로 이렇게까지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콘텐츠를 품고 있는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자갈치 시장으로 향합니다. 커플이 자갈치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여성 주인공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는데요. 눈앞에 살아있는 해산물들이 가득 펼쳐진 시장의 풍경은 미국 슈퍼마켓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복, 문어, 가리비, 랍스터가 살아 움직이며 바닥은 온통 물에 젖어 있었죠. This place is intense and it's so big. We just got some oysters and octopus. And now she's gonna cook it for us and bring it upstairs. Oh my gosh, he's massive. He's a big boy. I'm sorry, buddy. Go bad. 이 커플이 선택한 메뉴는 랍스터 1마리에 새우 6마리, 락피시 1마리, 여기에 문어 2마리와 굴 4개를 추가했는데 모든 것을 합쳐 총 85,000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해산물을 먹으려면 최소 수십 달러를 훌쩍 넘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커플이 지불한 금액은 우리 돈 8만원 선이었던 것이죠. 시장 2층 식당에 앉아 바다가 바라보이는 창가에서 갓 잡아온 해산물을 먹는 경험은 이 커플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던 랍스터가 5분 만에 요리가 되어 나왔고 새우는 버터와 마늘 향이 가득했으며 문어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다고 하는데요. Wow. Look at this. Wait, you guys have to see this. Okay. Oh no, it's like literally got stuck. sticking to me. I found its eye. Oh, buddy, I'm sorry. Here we go. Mmm. Mmm. Really chewy. Like the chewiest octopus I've It had. stuck to my tongue. 이 커플은 맛 평가를 10점 만점에 6점, 경험 평가를 무려 11점 만점에 11점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의 맛보다 살아있는 것을 직접 고르고 바다 앞에서 먹는 그 순간 자체가 전혀 다른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갈치 시장에서는 어느 가게를 고르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과 양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커플은 뒤늦게 다른 가게 음식이 훨씬 풍성하게 차려진 걸 발견하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어디에서든 공식처럼 통하는 말, 발품이 곧 맛이다. 마지막으로 커플은 송도 해상 스카이 캡슐을 찾아가는데요.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서 현장 구매만 가능했고 당일은 이미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커플은 바닷가 풍경을 바라보며 홍차 밀크티와 덴마크 페이스트리를 즐겼는데요. 여성 주인공은 얼그레이 밀크티를 10점 만점, 그리고 8,000마일 떨어진 고향에 돌아가면 이걸 다시는 못 먹는다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호텔방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적어도 이틀에서 사흘은 머물러야 한다고. 이건 단순한 여행 추천이 아닙니다. 하루를 보내고도 아직 다 못 봤다는 아쉬움. 그게 바로 부산이 가진 힘입니다. 여행이 끝나고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짜리 경유지로 선택한 도시에서 이만큼의 감동을 받아 돌아간 이 커플에게 부산은 그냥 들른 곳이 아니라 다음 여행의 목적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서울이 시작이라면 부산은 한국의 진짜 깊이를 보여주는 곳. 외국인의 눈을 빌려서야 비로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산의 가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